서울의 봄을 합천 사람이 보면 기분이 어떨까? 저는 합천에서 태어났고 합천에서 자랐고 잠시는 아니죠. 한 20년 넘게 밖에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합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저는 별로 영화는 영화네 하고 봤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 앞에 어르신들 6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들도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황정민이 욕하고 이러니까 웃으면서 크크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그다지 기분이 나빠 보이지 않고 편안한 얼굴로 나가시더라고요. 합천에 사는 사람이 그 영화를 보고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화가 나는 거는 그 영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그 영화의 내용을 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완전 악마화시키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게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는 영화인데 그 영화 내용을 그냥 보기만 봐도 많이 각색이 됐구나. 이름도 바꿨지 않습니까? 전두환이 아니고 전두광으로. 특히 더 가장 이름을 많이 바꾼 사람이 장태환이죠. 이태신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죠. 저는 그 영화에서 그렇게 바꾼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태환이라는 인물을 전두환이라는 그 반대편에 놓고 뭔가 이렇게 서로가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영화가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밸런스를 맞추기에 장태환이라는 인물은 너무나 별거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름도 완전히 바꾸고 이태신으로 바꾸고 굉장히 상상력을 많이 넣어서 뻥튀기를 많이 했죠. 이렇게 차들이 오는데 그 앞에서 혼자 막아 선다든지 그거는 진짜 영화죠, 영화. 그리고 전두환이 담배를 건방지게 피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죠. 그냥 그 안에 있었던 그 감독의 상상력입니다. 감독 자신도 얘기를 했죠. 자기가 많은 것을 각색하고 상상력을 가미시켰다. 원래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건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그럼 이름을 정확하게 넣어야 되겠죠. 다큐멘터리라면.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이라는 것보다는 영화 자체는 영화다. 모티브가 역사에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바꾼 각색한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정작 진짜 화가 나는 것은 영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인 거죠. 특히 민주당에서 또 그 주변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영화를 가지고 전두환을 평가한다거나 역사에 대해서 왜곡시켜가지고 그것을 현 정권에다가 대입시킨다거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스스로 자폭하는 거다. 자기들이 선동꾼임을 폭로한 거죠. 우리는 봐라. 영화가 역사적 팩트가 맞건 안 맞건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다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기를 자폭하고 있는 거죠. 자기 폭로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영화로 보는 것이 맞는데 왜곡 투성인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지금 현 정치를 비판하고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의 리더는 김성수 감독이죠. 영화 감독에서 정신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영화를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됩니다. 제가 더 속이 쓰린 것은 20대 한참 이제 제대로 생각하고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그 젊은 부산대 학생들이 일부겠죠. 대자보를 적었다. 그 영화에 나온 대사를 가지고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화가 나서 대자보를 적었다. 저는 그거 두고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대자보를 적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또 알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 자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 깨닫고 두고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대사하고 실제 인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없습니다. 역사에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정말 감독이 만들어 놓은 대사인 것이죠. 이런 영화 한 편을 놓고 막 덩달아서 들떠가지고 얘기하고 써먹는 이런 현상이 오히려 합천 사는 사람으로서 화가 난다는 거죠. 영화를 영화로 보지. 그 영화 안에서 보면 그 선악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감독이 의도한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데도 그걸 못 보고 그 악마화한 그런 캐릭터에 막 동화돼 가지고 화를 내고 막 눈물을 흘리고, 영화에서 눈물 흘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현실에 나와서 왜 그걸 다른 사람에게나 실제 인물에게 대입시키냐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두광이라는 인물도 역시 악마화하기 위해서 막 그 담배 피는 모습이라든지 뭐 언론에서 뭐 왕처럼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것도 사실은 살짝 비껴가면서 아주 비열하게 사람을 비꼬는 이런 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보면서 살짝 감독에게도 화가 나긴 했습니다. 뭐 저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지, 어떤 사람을 자기가 타겟해서 저렇게 악마화 시키려고 하는 게 맞느냐. 지나치게 미화시키는 것도 이상하고 악마화 시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특히 뭐 굉장히 중요한 그 전두광의 그 인성을 나타내는 것은 화장실에서 많이 하죠. 뭐 수건을 놓고 그냥 밟을 그 군화로 닦아버린다든지, 담배 피는데 뭐 부하가 와서 이렇게 불 붙여준다든지. 그게 진짜 그렇게 했습니까? 전두환이 정말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그 사람 됨됨이를 파악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막 자기가 그 헌병대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 자기 부하 보고 문을 열으라고 그냥 부하를 그냥 막 밀어버리는 이런 모습들, 자기는 막 숨어가지고 막 비열하게 웃으면서 그런 식으로 또 탈출하는 모습이라든지, 정말 그 사람을 왜곡시키려고 작정하고 그 사람을 까기 위해서, 악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정하고 만든 그런 영화라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데, 전두환은 실제 정말 군인 같은 군인이었고 그렇게 비겁한 모습이 아닙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열하게 해서 뭔가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역사의 팩트 검증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로 전두환이 그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과정은 11.6 사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11.6 사태에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그 자리에 불러놨었습니다. 그 궁정동 안가에 바로 그 총소리가 충분히 들리는 그 지점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시해를 했죠. 그랬을 때 정승화 참모총장이 그렇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 역할을 했더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총성이, 대통령이 있는 쪽에서 총성이 났는데 바로 달려가야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두려움으로 못 갔다고 하면은 그 뒤에라도 뭔가 상황을 처리했어야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전두환이 정승화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뭐 했냐는 거죠. 팩트를 몇 가지 짚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김재규가 추천해서 육군참모총장이 됐습니다. 이제 고향이 같답니다.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날 김재규가 정승화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을 살해한 후에 계엄 발동하면은 육군참모총장이 자동적으로 계엄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군을 장악할 수 있고 그 뒤처리, 후속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승화를 일부러 부른 것이죠. 그리고 정승화는 궁정동에 박 대통령이 옆 건물에 있다는 것, 그리고 김재규가 같이 있다는 것, 총소리가 난 후 옷에 피 묻힌 채 허겁지겁 달려온 김재규를 보고도 박정희 대통령을
지키러 가거나 그런 상황 조치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같이 궁정동을 빠져나와서 차 타고 육군본부로 갔습니다. 왜 육군본부로 갔겠습니까? 중앙정보부로 안 가고 육군본부로 간 게 실수가 아니고 육군본부로 가야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이 되어서 빠른 군장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군본부로 간 뒤에도 정승화는 김재규가 박정희 살해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알리거나 김재규를 체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그 현장에 있다가 육본으로 온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김재규와 정승화는 대통령이 죽었다. 그래서 비상계엄령 발동해야 한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사실을 안 국방부 장관이 김재규 체포를 정승화한테 지시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정승화가 같이 궁정동에서 6번으로 온 사실을 국방부 장관은 몰랐죠. 그리고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정승화한테 너는 이 사실을 알았냐? 라고 물었을 때 정승화는 몰랐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승화는 김재규 체포할 것처럼 했는데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오일랑한테 체포할 것을 따로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건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눈치를 챈 것이죠. 그래서 오일랑이 김재규한테 정승화가 부른다 라고 이제 김재규를 유인한 뒤 기습 체포를 해버립니다. 이때 김재규가 권총을 빼려면서 반항했지만 제압당하고 체포를 당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승화는 계엄사령관이 되고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었죠. 그리고 정승화가 장태환을 수경사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때 이제 임명한 것이죠. 영화에서는 아마 그 전에 임명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지휘관을 김재규, 정승화 라인으로 다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 라인으로 다 임명을 했죠. 그리고 전두환을 동해로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정승화가 군을 장악하려고 했다 하는 게 너무 정황상 분명하죠. 결국 전두환은 이대로 당하기 전에 12.12 체포작전을 시도했다.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 정승화 측 반발로 총격전을 발생했습니다. 근데 체포에 어쨌든 성공을 했죠. 자, 이후 정승화 측은 합수부가 정승화를 납치했다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겠죠. 이 소식을 들은 장태환은 대뜸 합동수사본부를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자기가 갑자기 육군사령관으로 빙의해서 각 부대 지휘관 사령관 그리고 자기 부하들한테 합수부는 이제 적이다. 다 죽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장엄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이제 출동을 하는데 몇 명 안 남았죠. 100명 정도 남짓 남았죠. 그게 사실은 너무 어이가 없는 작전을 하기 때문에 부하들이 따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거기 남았던 사람들은. 자, 그리고 이제 전두환은 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계급을 떠나서 혐의가 있는 사람은 수사 체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예의상 국방부 장관한테 12.12 전에 이미 3차례 보고를 했음에도 국가가 지금 혼란스럽다며 정승화 체포를 거절당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규하한테 곧바로 가서 이렇게 뭔가 재가를 받으려고 했죠. 근데 최규하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영화에서는 굉장히 소신을 가지고 뭔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절차를 지켜라 이래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 받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 회피죠. 자기가 결정하는 걸 미룬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재가가 늦어진 것이죠. 그리고 원래 긴급 상황에서는 대통령한테 직통으로 보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거기 없어도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규하는
자기가 이제 책임을 국방부 장관에게 미루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노재현 국방부 장관은 빤스런해서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태환은 여기저기 전화해서 합수부는 반란군이니까 다 죽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건 팩트 같네요. 온데 전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승화가 자기 입맛대로 여기저기 부대에 임명해 놓은 자기 쪽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합수부를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보고도 없이, 자기들은 보고 안 했죠.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합수부가 반란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보고가 올라가는 장면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그 대통령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장태환이 합법적으로 임명된 그 수사본부장을 반란군으로 규정하려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전두환은 그 당시에 정당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혐의가 있는 사람을 정당하게 체포를 한 것입니다. 반항했기 때문에 작전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재규, 정승화가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가 오히려 정승화를 왜 수사 안 하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합수부가 할 일을 한 건데 무슨 반란이라며 협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게 정황상 맞는 것이죠. 그리고 수경사의 병력들도 장태환이 말도 안 되는 합수부 관련자 다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 해당하는 장교들이 지시를 거부하고 장태환을 피해 다녔다. 사실 영화에서 이제 그런 정황이 나오죠. 네. 그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장태환이 너무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가 오히려 맞는 일을 하고 있고 장태환, 정승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반란군이 장태환, 정승화 쪽인 것이죠. 그리고 합수부에서 신윤희 수경사 헌병감한테 장태환 체포를 지시했는데 안 그래도 합수부가 반란이 아니라 합법한 체포작전이라는 상황을 파악한 신윤희는 체포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경사 병력 끌고 자기가 진압하겠다고 했던 장태환은 결국 수경사 헌병대에 체포당했습니다. 헌병대가 체포를 했습니다. 영화에서 전두광이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은 누가 체포했는지가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끝에 가서 보면, 둘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모습인데, 누가 체포해 갔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수경사 헌병대에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장태환 근처에 어쩔 수 없이 있던 병력들도 다 자리 비켜줬다. 체포할 수 있게 비켜줬다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내가 마지막 부탁하겠는데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러면서 가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말을 해서가 아니라 다 비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재현이 이제 등장하고 재규화가 재가를 해서 상황 종료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을 보면서 역사 왜곡이 심하다 뭐 이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저거는 그냥 영화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역사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 왜곡이라고 또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2.12 사태는 정당한 수사를 위한 합법적인 체포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그 12.12 사태를 통해서 뭐 정권을 잡은 것으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냥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의 역할만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된 것은 그 후에 거의 9개월이 지난 그 다음에 8월 달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물론 이것이 뭐 영향이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아닌 것을 또 한 사람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비열한 캐릭터로 조작해 놓은 그런 그 영화 감독이 만든 캐릭터의 역사적 인물,
합천에서 자란, 합천에서 난 대통령이 된 전두환 대통령을 거기에다가 대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물론 공과 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영화로 하는 건 아니죠. 감독이 무슨 정신지배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영화를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전두환 나쁜 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영화로서 보시고 역사는 역사입니다. 역사에 어떤 힌트를 얻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덩달아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나 선동꾼이요 하고 자기를 폭로하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저 사람들 팩트는 상관없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사실이 아닌 영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판단을 하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고 있지. 그걸 이제는 볼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역풍이 불 것이라고 봅니다. 역풍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영화를 가지고 그전에도 영화 보고 탈원전 한다 해가지고 지금 다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탈원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다시 돌이켰지 않습니까? 허구와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이상을 제시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이 과거를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특히 영화를 가지고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써먹으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역풍을 맞이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을 가지고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되는데 사실도 아닌 허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명예를 훼손시키고 어떤 사람을 악마화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합천 사람으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없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판단받고 싶고 합천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띄우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합천 사는 사람 기분 나쁘다. 영화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나쁜 쪽으로 써먹는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역사를 왜곡해서 인식하는 것 때문에 불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